나이가 40대 후반이시고, 이제 아버지 입장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대만님한테. 아버지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일을 잘 하시다가, 뭐, 술 먹고요. 뭐, 폐악을 집에 행패를 부리고, 이러신 분 말고요. 이러신 분은 거의 뭐, 텔레비에 가끔 나오시는 분 가정이죠. 그런 게 아니고, 잘 하시다가, 어떤 일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변경을 하셔서 돈도 안 되는데 뭐 투자 관련된 일로 하셔서 뭐 몇천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잘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거의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어, 좀 허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러니까 대부분 20대부터 좀 일찍 결혼을 하시고 생업전선에 일찍 뛰어드신 분들은요, 어떤 대만님을 키우고 이렇게 막 하다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50이 되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사는 거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어떤 삶에 대한 욕심과 어떤 약간의 억울함, 너무 일찍 결혼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떠밀려 산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만 산 거예요. 월급 받고 막 갖다 주고 따박따박 갖다 주고 이것만 하신 거야. 근데 그걸 좀 너무 일찍 하셔서 더 늙기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대부분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성과가 빨리 안 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대만님한테 뭔가, 대만님이 자녀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따님이 계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만님한테 뭔가를 못 해준 서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안 좋아요. 결과는 안 좋은데 그 마음의 밑바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대만님의 뭘 못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따님이 있으면은 뭐 딸한테 뭘 못 해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못 해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못 해준 뭔가가 있어서 그거를 해보려고, 그거를 해주려고, 딴에는 물론 이제 옆에서 바람을 불고 뭐 이런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과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그 어떤 삶에 대한 억울함과 그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50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가장 강렬해요. 이제 50이 넘어가면 남자는 더 이상 이제 남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50대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50대부터는 남자가 많은 것에서 꺾여요. 자존심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버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아직 수입이 없으신 분은 아직 반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뭔가를 좀 자기를 위해서건 아니면 마지막으로 대만님을 위해서건 뭔가 좀 지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마지막 한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나도 골프 좀 한번 쳐보고 죽자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딸내미, 아니면 우리 아들내미 내가 사업 미천 하나만 내가 대주고 내가 갈란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그 마음은 변화를 누리시는 건데 결과가 대부분은 안 좋죠. 대만님이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대만님을 보면 아버지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만님이 고생할 게 뻔히 보이는 거야. 보통 그런, 가만히 다디는 일을 변화를 준다면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만님을 보니까 자기처럼 대만씨가 또 살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제 대만씨 이제 취업 준비한다 그랬죠. 취업 준비 나오면 이제 25세 또 결혼할 거예요. 아빠랑 비슷한 나이에. 그럼 또 해서 이제 정규직으로 200, 300 받으면서 또 50까지 살겠죠? 자기 살았던 인생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닮은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그 삶에 변화를 주고 싶죠. 더 이상 나이를 먹기 전에, 55세를 넘기기 전에. 내가 젊었을 때 소도 언덕이 있어야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지금 40대 후반이 옛날 어른은 아니지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옛날 말 알죠. 정말 비빌 언덕 조금만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는 반드시 그 아들이 사회에 나갈 때 어떻게든 주고 싶어 해요. 엄마는 머리카락을 팔고 뭐 이런 거 얘기들 있잖아요. 왜?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비빌 언덕이 없는 삶이 어떤 건지 살아봤기 때문에 버스 운전 피 터지도록 해봐야 우리 아들내미 사업자금 하나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나한테 못했고, 근데 나도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내가 아들한테 또 못해준다고 하면 또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운전대를 돌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공익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취업 준비하는데, 이 옛날보다 취업하기 더 어렵다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다면 우리 아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랴. 근데 자기가 아직 배운 것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마침 그러고 있을 때 자기도 어느 정도 알겠는 어떤 일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깃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본 거죠. 물론 결과는 안 좋았지만 아버님 눈에는 그게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셨나 봐요. 왜 지갑에 손을 대시냐면요. 사람이 왜 젊어서 고생하라고 그러냐면요. 젊어서 고생하라는 건 꿈을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꿈을 살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주머니에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주머니에 가장 필요한 돈이 없어져요.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럼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내가 굶으면서까지 이 꿈을 잡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 꿈을 버리고 이걸 택해야 되나? 라고 선택에 놓이는데, 젊었을 때는요, 있기 때문에 나는 굶어도 좋아, 꿈을 찾을래 하고 하는 게 전혀 흠이 안 돼요. 오히려 젊었을 때 부모님 지갑 손대는 건 욕 안 먹어요. 그렇게 욕 안 해. 근데 50이 돼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이 돼서 이제 처음 아버지가 나름 꿈이잖아요. 나름 꿈을 찾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하는 순간 주머니에 뭐가 비겠어요? 돈이 비는 거예요. 이제 꿈을 이루려면 그래도 1년, 2년은 필요한데 1년, 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비상금 모은 게 한 푼도 없는 거야. 다 대만님 밑으로 아내 밑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벌어오세요 하지만 아버지 맘도 그게 아니죠. 맨날 자기만 바라보고 분식집 와서 알바하는 아내 보는, 대만님은 어머니지만 알바하는 아내 보는 마음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꿈을 계속 이루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하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꿈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해. 근데 꿈을 이루려고 하면 돈이 없어. 이거를 젊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왜? 필요하면 굶을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자존심도 상해도 되거든요. 왜? 아직 혼자 몸이니까, 젊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시작하려니까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하고 돈은 없고, 또 저 사람을 만나서 일이 되려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가면은 젊었을 때는 얻어먹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는 저번에 한번 얻어먹었으니 이번에 한번 또 자기도 사야 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야 되는 거예요. 50이 돼서는 체면치레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만나면 꿈은 멀어지고, 꿈을 이루자니 주머니에 돈은 없고, 참 절박해지는 거죠, 사람이. 꿈을 이루려면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50이 돼서 시작하셨으니 너무 난감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되나? 내일은 되겠지 하는데, 꿈은 조바심 내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냉정을 잃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초가에 몰리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씨, 돌아갈까? 옛날 그걸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마 사면초가에 놓였을 수도 몰라요. 아마 근데 몰래 알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 주머니에 손댈 수밖에 없었던 건, 왜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주머니에 손을 대시고 그것을 술이나 유흥비로 탕진하신 게 아니라 어딘가에 쓰였다는 거예요. 유흥비가 아닌 어떤 일에 쓰였다면 그 일은 불법적이거나 소모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가 있다면 이제는 너무 늦게 시작하셨다는 거. 그러나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게 그 마음이 부모라서라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그런 50대 사회 초년생을 아들을 둔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늦게 시작한 늦깎이 꿈을 살아가는 사람의 주머니 사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어떡해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면 막 눈물도 나고 다 좋은데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저러다 사기라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엄마 어렵게 모아놓은 거 또 언제까지 저렇게 가져가게 하란 말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라는 대만님 말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다음은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들어오신다면 다음 얘기를 들려드리겠지만, 그래, 이제 이 전후 사정을 들으시고 이 세 번째, 마냥 가져가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다음에 같이 고민해 봐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을 필요는 없고, 오늘은 다만 던진 아버지 옷을 주워 와서 세탁하세요. 왜냐하면 아버님도 아마 아버지의 옷을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이나 무지, 그리고 평범한 삶, 또 서민이라는 거, 그런 삶은 참 미치겠는데 대물림 되거든요. 그래서 대만님, 누군가는 이 어떤 악연을, 이 어떤 대물림을 끊어줘야 돼요. 그 끊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한 명은 아무 이유 없이 효자가 돼줘야 돼요. 누가 나한테 사랑을 해줬어. 누가 나한테 아무도 나 사랑해준 놈 없어. 그러니까 나도 내 아들 괴롭힐 거야. 다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만님이 누가 한 명쯤 나는 비록 못 받았지만 내 아들은 줄 거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만 나타난다면, 그래서 대만님 알아요. 대만님은 던질 자격까진 모르겠지만 던질 수밖에 없었고, 대만님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만님의 아들이 대만님의 바지를 던지지 않도록 그 대를 끊기 위해서요. 그 악연을 끊기 위해서, 그 악습을 끊기 위해서 대만님 알아요. 다 그 권리 있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나 한 사람쯤은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가 여전히 돈을 못 벌어오고, 아버지가 여전히 깝깝하고, 엄마는 여전히 불쌍하고, 나는 나대로 사랑 못 받아서 모두가 다 억울하지만 대만님 한 명만큼은 아무 이유 없이 바지를 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빠 이뻐서 다리는 거 아니야. 아빠 존경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하는 일 내가 이해해서 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던진 건 미안해요. 그렇게 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시면 제가 그 다음 것까지 같이 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대만님의 오늘 분량의
사랑입니다. 세탁비 얼마 안 들 거예요. 왜냐하면 허름한 옷 입고 다니실 거니까.